부동산 매매 계약 전에 이 5가지는 반드시 체크해야지 법률 분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휘말리지 않을 수도 있었던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이죠. 한 번 분쟁이 생기면 너무 타격이 크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 절차는 꼼꼼히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돈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부동산 계약, 특히 부동산 매매 계약 다 한 번씩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꼭 체크해야 될 것 5가지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할 때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압류, 즉 법적인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등기부등본 대법원 사이트에 가면 다 볼 수 있는데요, 거기를 출력해 보면 갑구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꼼꼼히 보고 내가 계약하고자 하고 있는 그 부동산이 누구 것인지, 어떤 저당권이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 이런 거 외에 부동산의 정보를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거 잘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중개 대상 확인 설명서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 등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자문하고 있는 회사에서 건물 4억을 매입해 가지고요, 그 매입 자문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가서 건축물 대장을 띄워봤어요. 띄워보면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물 대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는 중개업자가 이 중개 대상물을 확인하고 설명서를 보여줍니다. 제가 자문했던 거는 뭐 거의 수백억에 해당하는 강남의 큰 빌딩이기 때문에 어쨌건 자세하게 써 있었는데요, 문제는 중개인이 꼭 이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어 가지고요, 안 좋은 내용은 설명할 때 구두로 은근슬쩍 넘어가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그 중개 설명서를 꼼꼼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현장에 직접 가서 그 부동산을 다 봐야 돼요. 부동산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좀 봐야 되고요, 중개 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 불법 증축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부동산 그 자문했던 데는요, 1층 건물에 식당이 있었는데 이 식당의 주방이 좀 좁았는지 이 주방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주방 뒤쪽으로 슬레이트 가건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게 불법 가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주한테 잔금 지급 전까지 이 가건물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거래 상대방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러 부동산 가는데 우리 아들, 딸이 해외에 있어서 내가 대신 계약하러 왔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소유자가 아니라 대리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왔다고 하면 소유자가 이 대리권을 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위임장,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렇게 대리인과 소유자가 어떤 관계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누구시라고요? 물어보고 저 엄마예요, 소유자 아빠예요 라고 말하면 확인하고, 저 통화 한번 해봐도 될까요? 소유자 한번 통화해서 확인까지 하면 제일 철저하게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딸이 미국에 있어서 자기가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딸 명의의 건물을 대리해서 계약 체결을 했는데요, 이분이 그냥 크게 고민 안 하고 맞겠거니 하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친아버지가 아니라 이 소유자 어머니의 남자친구였어요. 그리고 딸이 이 매각 대금에 대해서 막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법률 분쟁에 휘말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유자한테 전화 한 통 해서 미국에 있지만 당신 건물을 팔려고 하는 게 맞느냐, 당신 아버지가 맞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으면 휘말리지 않을 수도 있었던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이죠. 다음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잘 봐야 됩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은 이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다만 말미에 있는 특약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약은 꼼꼼히 살펴봐야 되며, 구두로 약속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특약에 넣어달라 라고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자, 예컨대 주택을 매수하려고 막 둘러봤어요. 이거 좀 고장난 것 같은데요, 망가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고쳐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말로써 끝내는 게 아니라 어디 부분을 잔금 지급일 전까지 수리해 주기로 한다 라는 되게 문구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특별한 내용들은 다 특약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약 문구는 명확하고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계약이고 큰 경제적 이익이 달려 있으면 꼭 변호사의 자문을 특약사항에 대해서 받아보기를 권유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대금 지급 절차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 계약을 해서 돈을 내는 거잖아요. 보통의 부동산 매매 대금은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금까지만 낸 경우에는 본인이 변심해서 나 계약금 포기하고 그냥 이 부동산 계약 해지할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도금을 일부라도 낸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함부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지급 일자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매수인의 입장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나 이거 꼭 이 매매 계약 하고 싶다고 하면 중도금 지급 일자를 계약금 지급 일자랑 너무 멀리 잡으면 안 됩니다. 계약금 받고 중도금이 한참 뒤에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막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어요. 그래갖고 집주인이 에이 나 계약금 포기하고 이거 계약 안 할래 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도금 지급 일자를 잘 정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중도금 지급 일자가 있더라도 선입금을 할 수도 있어요. 중도금을. 그러면 그 계약의 효력이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매매 대금은 당연한 얘기지만 꼭 매수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대리인이 계약을 한 경우에 아무 생각 없이 대리인 명의의 계좌를 보내줘가지고 돈을 덜컥 입금했다가 법률 분쟁에 휘말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이 자신의 명의로 입금해달라고 하더라도 이거 소유자 명의로 입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체크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부동산 거래는 개인이 정말 큰 자산을 걸고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한 번 분쟁이 생기면 너무 타격이 크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 절차는 꼼꼼히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혹시 거래를 앞두고 분쟁이 생겼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참조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